그 저 책 220페이지. 근데 너희들 책 안 샀니? 책 산 사람 손 들어봐. 근데 안 가지고 오냐? 220페이지에 보면은 실행계획에 수립해가지고 이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 221페이지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 진단 단계에서 분석된 문제점을 이제 해결 방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도출하고 선택된 대안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제 221페이지에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컨설팅 수행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그래서 이제 기업의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SWOT 전략 분석하고, 전략적 실행 우선 분야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기반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적 선택에 대한 데이터 차트를 만들고, 바란스 스코어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세의 기본 기법 구분은 이제 전략 수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군대에서 CPX 훈련 해본 사람 손들. CPX. 뭐 군대를 갔다 왔어도 이게 갔다 온 게 하나도. CPX 훈련이라는 게 뭐냐? 들어는 봤냐? 너 군대 갔다 왔냐? 예. CPX 훈련이 뭐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FTX. 너는 CPX 훈련 해봤냐? 근데 CPX 훈련이라는 게 일종의 뭐를 줘? 상황을 부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적군이 맞아면 뭐 비행기로 무슨 공격을 퍼부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기업도 똑 마찬가지야. 기업도 꼭 뭐를 해야 되냐면은 시나리오를 줘야 된다고. 이제 시나리오를 주는데, 이제 시나리오를 줘야 되는데, 그 이제 그 시나리오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 중소기업들은, 요놈아, 중소기업이 망하면 왜 망하냐?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야, 이놈아. 요놈아, 중소기업이 왜 망하냐? 중소기업은 훌륭한 이들을 뽑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전부 뭐냐면은 그 연쇄도산인데, 연쇄도산을 왜 맞냐면은, 예를 들어서 극동건설이다 그러면 극동건설에 납품하는 업체가 한 100개, 1000개 되지 않냐. 그러면 극동건설이 망하면 나머지가 다 망해버리는 거야.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놈아, 뭐 가지고 또 장난질 쳐 너. 응?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중소기업은? 분산 투자. 그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 작성해서.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그렇지. 뭐가 중요해? 시나리오 경영을 해야 돼. 시나리오 경영. 이게 시나리오 경영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극동건설에다가 이렇게 납품을 해요. 그랬을 때 극동건설이 망했을 때 어떤 상황 전개가 되나. 그래서 이제 그때 대응 전략 이런 거를 수시로 공부를 해봐야 돼. 그래서 지금 네가 얘기한 대로 이제 뭘 해야 된다고? 포트폴리오를 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알겠지만,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요새 건설업체들 어떠냐? 껐다오면 나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이제 내가 아는 사람뿐만 아니고, 요놈아, 너 지금 저기 동양제과 주가 얼마인가 한번 봐봐. 오리온제과. 자, 오리온제가 얼마인가 봐, 주가. 얼마냐? 95만 원이냐? 97만 9천 원. 97만 9천 원. 얼마짜리가? 5천 원짜리가.
오늘 얼마 올랐냐? 오늘 27,000 올랐어요. 그래, 27,000 올랐다. 그런데 오리온 제과가, 내가 옛날에 너희들 오리온 제과 설명한 적이 있냐? 그 이제 오리온 제과가 우리나라에 너희들 초코파이 나오는 회사야. 초코파이 나오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중국으로 진출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회장이 저 화교야. 화교라고. 근데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중국 사람들은 믿을 수 있냐 없냐? 없어요. 그러니까 외상거래를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팔아도 좋으니까 초코파이를 현찰을 받아라 이렇게 딱 한 거야. 안 팔아도 좋으니까. 왜냐하면은 중국 같은 데다가 이게 시장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의상 깔아놓으면은 어때요? 그거 뭐 무한정이잖아. 그래서 현찰 장사만 한 거야. 그 대신에 말하면은 가격을 싸게 주는 한이 있어도 현찰 장사를. 그래가지고 지금 97만 원이면은 5천 원짜리가 97만 원이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곁에 한번 봐봐라. 그죠? 동양시멘트 주가는 얼마인지 한번 봐. 빨리. 저놈 새끼 까불기만 하고. 2,900원이야. 5천 원짜리가 2,900원이야. 그 동양시멘트가 옛날에 동양시멘트 주가가 한 5만 원, 6만 원 갔던 거야. 근데 요새 이제 이게 두 사람이 그 오리온 제과는 둘째 딸이고 이화경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시멘트는 이혜경이라고 큰 딸인데 이렇게 이제 둘이 갈라졌는데 완전히 운명이 갈라져 버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를 해야 된다고? 시나리오를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회사를 가지 않냐. 진단하러 가면은 뭘 주라고? 상황을 부여하는 거야. 이게 지금 당신네가 지금 납품하고 있는 극동건설이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조처를 강구하겠느냐. 그래서 그 대안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옛날에는 삼성전자가 망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망할 수도 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도 망할 수도 있다. 그러면 협력업체 특히나 중소기업들은 맞으면은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한 대로 위험 분산 이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전략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맥시마이즈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핏. 그 다음에 미니마이즈. 그래. 저게 까불어도 공부는 잘한다니까. 이 리스크. 요거를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맥시마이즈 프로핏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선택과 집중, 독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를 해야 돼. 요 두 개가 배반사상이야. 배반사상이라고. 그래서 우선 이제 목적, 이제 기업 경영 목표의 설정이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기업의 경영 목표를 수립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사명과 향후 방향을 측정 가능한 성과 목표치로 구체화한다. 이게 경영 목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경영 목표는 어때야 된다고? 이게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매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척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매조가. 매저러블 맺어야 돼. 매저러블이 중요해. 이걸 뭐라고 한다고? 측정 가능한. 이 측정 가능한. 세 번째는 sustainability. sustainable. 이게 지속 가능한. 항상 하는 얘기가 지속 가능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하느냐,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놈아, 너 커피만 먹지 말고 산업공학과의 강점이 뭐냐?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본다는. 그건 아니고, 산업공학은 가장 중요한 강점이 뭐가 있다는 거야? 척도에 대한 거야. 매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매저. 그래서 이제 뭐를 무장해? 너 뭘로 지금 무장했냐? 전공 지식으로. 전공 지식이 아니고 뭐야? 매서매틱스, 수학. 그 다음에 스태티스틱스. 그걸 전체를 뭐라고 그래? 계량학. 이 계량해가지고 매저. 이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산업공학과 출신이 수학을 모른다면 이건 산업공학과 하는 놈이 아니야. 알겠죠? 이게 산업공학과는 이 메저러블 매저, 측정 가능한 척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영학과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경영학, 우리는 계량 경영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계량 경영학.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성과 목표치의 뭐라고? 구체화. 이걸 우리가 요새 무슨 경영이라고 그러냐? 스마트라는 단어를 써요. 스마트. 요새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는 무슨 뜻? 구체적. 이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매저. 척도.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한.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리턴. 그 다음에 타임리. 우리가 이제 이걸 스마트라 그래. 스마트. 스마트. 여러분, 저 앞에 있는 녀석아, 얘 녀석아, 어떤 애가 공부를 잘하든, 네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 애가 공부를 잘해? 응? 요놈아, 저 모자 쓴 놈, 예, 어떤 애가 공부를 잘하든. 자, 이제 너희들이 이제 중요한 게 그거 아니야. 진단을 하러 갔단 말이야. 진단을 하러 갔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연엄아, 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이제 공부를 잘하냐 하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 잘하는 애들의 7가지 습관을 알아야 되잖아. 그치? 어떤 애들이 공부를 잘하더냐고. 네가 볼 때. 너희들이 이제 공부를 어떤 애들이 잘하느냐 하면은 셈이 많은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셈이 많은 애들. 그래서 여자애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째째한 애들이 공부를 잘해. 그래가지고 뭐냐면 내가 저 새끼는 따라 먹어야지 이제 이런 애들이 공부를 잘해. 이렇게 그 셈이 많은 애들이. 그래서 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가 있다? 셈이 많은데 뭐가 있어?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이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면 이제 내가 우리 아들을 부른단 말이야. 불러가지고 야 이놈아 이제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걸 내가 이제 가르쳐 줄게요. 공부를 이제 시키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현상을 파악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지. 너 반에서 몇 등이냐? 30등인데요. 너네 반 학생이 몇 명이냐? 31명인데요. 그랬을 때 부모가 제일 먼저 해서는 안 되는 소리가 뭐냐? 쌍놈 새끼. 아유, 또 쌍놈의 새끼야. 부모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소리가 나가 죽으라고 하면 안 돼. 그치? 우리가 지금 걔를 살리려고 하는 거지 죽이려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 이제 현상 파악을 했더니 이놈이 뭐라는 거야? 반에서 꼴찌야. 그러면 이제 걔를 뭐를 심어줘야 된다고? 셈을 심어줘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그 목표라는 게 어떤 거야? 몇 등이 목표겠냐? 25등 정도, 그치? 이제 30등짜리한테는 25등,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래? 여기 뭐라고 그랬어? 액션업을, 실천 가능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천 가능한.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묻는 거지. 뭐라고? 연마, 너네 반에서 25등이 누구냐? 김갑돌인데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래? 너 이번 학기에 25등만 해라. 김갑돌이만 따라 먹어라. 딴 건 나 지금 더 요구하는 게 아니라 김갑돌이만 따라 먹어라 그래. 그러면 그놈이 뭐라고 그러냐? 아빠 아무려면 내가 그 새끼 정도야. 이제 이 정도로 나온단 말이야. 응? 그러면 이제 이번 학기에 몇 등 시켜? 25등. 다음 학기는 목표가 몇 등? 20등. 그 다음 학기는 15등. 그러면 3년이면 1등 하냐? 어?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요게 뭐라고? 스마트야. 자, 여기서 보라고. 제일 처음에 구체적으로 몇 등? 25등. 스페시픽, 구체적으로. 그래가지고 뭘로? 등수를 매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빠진 게 뭐가 빠졌어? 네가 25등만 하면은 뭐 네가 맨날 사달라고 하던 자전거 한 대 사줄게 하고 뭐가 있어야 돼? 리턴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밑에는 뭐라고? 타임리. 시차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25등, 그 다음에 20등, 15등, 10등, 5등, 1등. 이놈아,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스마트. 자, 스마트는 제일 처음에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측정 가능한 척도. 세 번째는 실천 가능한 거. 네 번째는 리턴, 보상.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게 5개야. 이게 스마트 경영이라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업의 사명과 향후 방향을 측정 가능한 성과 목표치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은 너희들이 어느 회사를 갔어요. 그러면 요놈아, 네가 이제 그 회사의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해 준다고? 단계적으로.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당신네 회사가 맞으면 당신네 업계에서 몇 등이냐? 맞으면 10등이다. 그러면 이번 맞으면 올해 몇 등? 8등만 합시다. 그래갖고 어느 회사만 따라 먹읍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가능해? 벤치마킹이 가능하잖아. 그 8등을 따라 먹기 위한 전략.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몇 등? 6등. 그 다음에 4등. 이렇게 해서 5년 내에 1등으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다 그 얘기잖아. 응? 방법은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단위와 용어, 목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측정 가능하다는 게 그러면은 뭘로 1등을 할 거냐? 그럼 뭘로 측정을 할 거냐? 그러면 뭐 매출액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대수로 할 거냐? 라든지 이게 말하면 당신네 회사가 그 회사를 따라 먹었다는 거를 뭘로 측정할 거냐? 이런 측정 단위가 있어야지. 어? 이제 이런 거. 그래가지고 재무적 성과는 단기 목표, 전략 성과는 장기 목표 간주한다. 장기 목표는 몇 년? 5년 내지 10년. 아까 이제 10년 만에 1등으로 가자. 단기 목표는 3년 미만의 달성 목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업의 경영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 스마트. 이거는 너희들한테도 마찬가지. 알겠죠? 너희들이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목표 설정을 뭘로 한다고? 스마트. 자, 스마트의 S가 뭐? 스페시픽, 구체적으로. 이게 누구 이렇게 딱 찍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한양대학 같은 게 예를 들자면 경영 목표가 뭐야? 뭐 세계 100대 대학이 되겠다. 이런 건 목표가 아니야. 구체성이 있어야 돼.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을 때려잡겠다. 이게 명확하게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연세대학보다 못한 이유 이런 거를 다 찾아서 하나하나 할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재무적 기업 목표의 사례. 말하면 품질 좋은 제품을 낮은 원가에 생산하며 최고의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 된다. 그래가지고
제품 중심의 리더십을 확립한다. 포드사의 연례 보고서 애뉴얼 리포트에 보면 경쟁 있는 제품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라이트 사이징.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와트 분석은 했죠? 요놈아! 스와트 분석 했냐 안 했냐? 했습니다. 이번에 시험 잘 봤냐? 예. 이제 스와트 분석은 여러분들 이제 다 아는 S는 뭐? 스트렝스. 그다음에 W는 weakness. O는 그다음에 T는 threaten, 위협 요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SO라고 하는 건 뭐야? SO라는 거는 강점하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 그러니까 이거는 공격 전략이고, 요거는 약점을 보강하며 위험 요소를 극복하는 weakness. W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SWOT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호황기 때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SO로 가야 되겠지. 그죠? 불황기 때는 WT. 이게 이제 안 망하는 거가 더 중요할 때가 있고, 또는 어때요? 맞으면은,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이거를 강약 조절을 잘 해야 돼. 강약 조절을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보면은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요놈아, 대학 교수들이 가르쳐 주는 전략은 무슨 전략이냐? 망하지 않는 전략이야. 그래서 대학 교수가 하라는 대로 하면 기업은 망하지는 않는데 뭐는 못해? 1등은 못해. 1등은 못해. 그래서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SO 맞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면 어때? 정몽구 회장이 14조를 들여가지고 그 뭐야 한전 그 부지를 산 거는 교수들 같으면 하락했을 것 같냐 말렸을 것 같냐? 100% 말리지. 100% 말리지. 그런데 이제 저게 또 뭐야? 또 어떻게 보면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망하냐? 어떻게 하면 망해? 그렇게 모험을 하는 거는 한 번으로 좋게. 그것이 잦으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망하냐? 대학 교수들은 가능하면 뭐를 줄이는 쪽이야? 맥시마이즈 프로핏 같냐? 미니마이즈 리스크 같냐? 미니마이즈 리스크라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교수들한테 참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 38번 성공하다 보면 어디로 가냐? 이제 대학 교수를 무시하기 시작해. 이게 왜냐면은 대학 교수가 하지 말라는 거 할 때마다 성공을 하지 않냐. 그러면은 쟤는 의뢰 반대하는 애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하다가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권투샵 같은 데 갈 때 막 그 이제 말하자면 KO로 이기는 것도 좋지만 KO로 이기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돼? KO 펀치를 당하지 않아. 이게 방어해 가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방어를 이게 몇 번 그래서 요 뒤에 이 녀석아 드러커가 뭐라고 얘기했냐? 드러커가 신은 가장 저주하는 사람한테 뭐 한다고? 3번의 승리를 안겨준다 그렇게 했죠. 3번의 승리를 안겨주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이제 자만에 빠져. 그래가지고 방심하다가 한 방 맞아서 그냥 가는 거지. 그 곁에 이 녀석아 너 지금 삼국지 본 적이 있냐? 읽은 적이 있냐? 삼국지에서 왜 강한 놈이 왜 약한 놈한테 당하냐? 매복에 걸려서 당하잖아. 매복에. 근데 처음에 매복에 빠지냐 안 빠지냐 걔가?
안 빠지죠. 그럼 어떡하냐? 한 서너 번 져주지 않아. 가서 져주고 하다가 나중에 막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 저놈이 뭐라고 생각해? 아, 이 새끼들이 진짜 맞으면은 안 되니까 도망가는구나 하고 그냥 질풍노도같이 몰다가 한 방에 그냥 매복에 걸리잖아. 매복에 걸리잖아. 그게 누가 쓴 전법이냐? 응? 삼국지 읽었다며. 현덕이 망한 게 왜 망하냐? 육손이라고 하는 놈이 계속 져주잖아. 너는 읽었냐? 그래, 육손이 져주잖아, 그지? 계속 져준다고. 몇 번 져주니까 어때? 현덕이 산으로 들어가. 막 산으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진을 쳐? 숲속에다가. 왜냐면 이제 그때가 여름이니까 덥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숲속에다가. 그리고 이제 저놈들하고는 무시하고는 그냥 숲속에다 진쳤다가 뭘로 당해? 화공으로 그냥 그 숲에다가 불질러 버리니까 그냥 완전히 망해버리잖아. 그 육손이지. 자, 끝에 신은 저주하는 사람한테 뭐로 해준다고? 3번의 승리를 남겨준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 뭐가 생겨? 자만심. 인간이 망하는 건 왜 망하냐? 자만심 때문에 망해요. 센 놈이 망하는 건 자만심 때문에 망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사람을 대했을 때 그냥 이렇게 자만심 있는 놈은 겁낼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망할 놈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회사에 진단으로 들어가지 않냐. 진단에 들어갔을 때 사장이 이제 망하는 회사 사장의 3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 회사 규모에 비해서 회장실이 너무 크다. 알겠죠? 막 회장실이 커. 이게 말하자면 회사에 가봤더니 말하자면 중소기업 회장실이 요 교실만이나 해. 갖고 운동장만 하나다고. 이게 첫 번째 망할 징조. 두 번째 망할 징조는 차를 벤츠나 이런 걸 타요. 중소기업 사장들이. 벤츠나 이런 거 딱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회사 규모에 비해서 회장의 차가 너무 호화롭다. 3번째는 집은 내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와이프도 내가 본 적이 없지. 회사 진단으로 갔는데 와이프까지 볼 수는 없잖아. 회사 사장이 뻔질나게 과시라하는 거야. 나 오늘 맞아면 박원순 시장을 좀 만나고 왔는데 뭐 어쩌고 뭐 또 이렇게 하잖아. 중소기업 사장은 어때야 되니? 회사에 올인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망하는 거야. 올인해야 되는데 뭐 시장 만나고 뭐 누구 국회의원 만나고 뭐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거는 무조건 망해요. 요놈아 왜 망하냐? 왜 망하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그 실정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희들이 진단하는데 망하는 게 어떤 놈은 무조건 망한다. 무조건 망한다. 자, 정치인하고 어떻게 하는 거? 너무 친하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정치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면은 옛날 그 대통령 그 졸개들을 갖다 잡지 않냐. 예를 들어서 뭐 한명숙 총리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요. 한명숙 총리 불러다가 고문하면은 고백을 하냐 안 하냐? 자백을. 안 하진 마. 정치인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총리까지 한 사람을 갖다 물고문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좋은 말로 하면 자수하냐 안 하냐? 안 해요. 그럼 어떡하냐? 협박한다고 되냐 이놈아. 정치인들은 능수능락한데 그때 어떻게 해? 자만하게. 옛날에 그 말하면은 그 정치인하고 친하다고 하고 돌아다니는 놈들 있잖아 주변에. 그러면 그 놈을 잡아다가
집어넣고 조지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조져? 너 망할래? 기업이 망할래? 부를래? 그러면 재벌들은 다 어떡하냐? 다 불지. 왜냐하면 회사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을 잡는 수단으로 전부 그 경제계 사장들이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걸 벌리고 돌아다니면 안 돼. 내가 누구하고 친하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요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은 이번에 또 누가 떴어? 반기문 주가라는 게 있잖아. 반기문이 대통령 나올지도 모른다 하니까 반기문이 주가가 딱 뜬다고. 아직 나왔으면 벌써 주가가 벌써 떴지. 이게 반기문이 곧 나올 거다 하면은 반기문이하고 친한 뭐 고등학교, 청주고등학교 뭐 동창들 뭐 이런 애들이 딱 뜨잖아. 이렇게 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정치인이 있으면 그 정치인의 누구누구가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는 걸 다 알아. 그러면 이 정치인을 잡으려면은 그 기업인들 갖다가 족쳐. 그러면 다 불게 돼 있어. 알겠니? 그래서 모으고 돌아다니면 안 돼. 자기가 어느 정치인하고 친하다고 과시하면은 나는 누구 죽을 때 나는 같이 죽을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야. 알았죠? 그래서 이제 스와트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전략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스와트 전략 수립 사례 이렇게 보면은 스트렝스 앤드 오퍼추니티다. 그러면은 말하자면 모기업의 브랜드가 이미지가 우수하다. 유통업 25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지방 판매 거점을 보자. 700여 개의 가맹점을 봤다. 조직 응징력이 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사업의 기회가 확대되어 있다. 식품이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쭉 되어 있으면은 요 S1하고 S2하고 O2를 이렇게 연관시켜 가지고 자재 유식 케이터링 사업에 진출해야 되겠다. 또는 지방의 대형 할인 매장 사업에 진출해야 돼. 가맹점을 확대해야 되겠다. 서비스의 차별화와 다양화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S1, S2 이렇게 해가지고 5개의 뭐 스트렝스, 5개의 기회를 잡아서 이렇게 믹싱을 시켜서 이거를 하는 데는 어떤 사업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애들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은 어때요? 그냥 공 먹는 거야. 삼성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대충 팔리지 않냐.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 인변에 뭐라고 그랬어? 멈출 지자를 이걸 써야 돼. 요거를 멈출 지자를. 요놈아 여기 앞에 기업이란 뭐냐? 기업이라는 건 뭐 하는 거야? 업을 짓는 거야. 업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면은 너희들 알겠지만 이제 삼성에서 옛날에 뭘 했냐? 신라제과라는 걸 했어. 빵집을 해요. 그러면 업을 왜 짓냐? 우리나라에 있는 빵집 수만 개하고 경쟁이 돼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뭐를 쳐요? 업보를 짓는 거지. 그래서 업보를 안 지으려면 어때야 돼? 사업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라는 거야?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멈추는 거야. 뭐를 멈춰야 돼? 업을 멈춰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능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알겠죠? 이게 막 이것저것 다 벌리면은 많은 사람하고 뭐가 돼? 원수가 돼. 그래서 가능하면은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가능하면은 뭐를 줄여야 돼? 업 짓는 걸 줄여야 돼.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선택과 집중. 그걸 뭐라고 그래? 전략이라고 그래. 알겠죠? 전략. 요놈아, 왜 전략이라고 그러냐? 왜 전략이라고 그래? 우리가 전술이라는 게 있고 전략이 있지 않냐? 그죠? 전략은 어떻게 하는 거냐? 너 약이라는 게 뭐야? 약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줄이는 거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거는 딴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 선택과 집중. 요놈아, 여기 앞에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이기냐? 전쟁에서 필승하는 방법. 너희들이 이제 그 선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저런 이제 쫄자들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나 같은 이제 도사가 뭐라고 그래? 야, 이놈아, 전쟁은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아느냐? 그러면 이제 저놈이 뭐라고 그래? 맞으면 그 전쟁이라고 하는 거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야. 적군은 적게, 아군은 많게. 알았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이 벌리면은 적군이 많아지냐 적어지냐? 많아지잖아. 적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줄여가지고 뭘 해야 되냐? 집중.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시다발로 전쟁을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소수. 이게 이제 너희들이 요놈아, 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그 말하자면 자질면에서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민감한 어? 정치적인 아, 민감이 아니라 그냥 묻는 거야. 네가 네 생각을. 세종대왕. 아니, 대통령 중에서 세종대왕이 무슨 대통령 한 적 있냐? 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자질면에서는 제일 우수하고, 그러니까 노벨상까지 받았지. 그런데 그 효과는 어땠니? 김대중 대통령이 1등이 아니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1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냐. 이제 그런데 요놈아,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 왜 김대중 대통령이 자질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제일 나은데 성과가 그렇게 많이 안 났다고 내가 생각하냐? 그것도 있지.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하고 이 양반은 5년 했으니까 임기의 문제도 있지. 근데 더 중요한 거. 맞으면 김대중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 아니냐. 이게 30년 동안 준비를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래갖고 대통령이 오르자마자 뭐 한 거야? 자기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거를 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다 실패를 한 거지. 이게 예를 들자면은 뭐 의약분업, 맞으면 그다음에 국민연금 막 이런 것들을 벌렸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어떤 그 너희들의 전략이면 전략이 성공하려면은 몇 프로 찬성? 80% 찬성, 50% 찬성하면 안 되지. 몇 프로 반대? 20% 반대. 근데 왜 20% 반대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극렬하지 않냐? 찬성하는 사람들은 설렁설렁해. 알겠죠? 그래서 20%를 80%로 제어해야 성공을 해요. 자, 의약분업을 해야 된다 하면은 몇 프로 찬성? 80% 찬성. 몇 프로 반대? 20% 반대. 국민연금을 한다고 하면은 몇 프로 찬성? 80% 찬성. 반대 몇 프로? 20%. 5가지.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정년 단축하면은 80% 찬성, 20% 반대야. 5개만 벌리면 어떻게 되냐? 전 국민의 왼수화에 성공하는 거야. 알았어? 이게 어떤 일을 하나하나 벌릴 때마다 왼수가 늘어나지 않아. 5개만 벌리면 어떻게 돼요? 전 국민이 다 반대를 하게 돼. 한 건씩은 걸리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잖아. 옛날에 이솝 이야기에 이런 게 있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에서 아들 5을 부르지 않냐. 부르면서 뭘 가져오라고? 이렇게 매 2개씩 가져와라. 매 2개씩 가져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1개씩은 내한테 주고 1개씩은 너희들이 가져라. 그러면서 걔네들 보고 뭐래? 그 너희들이 가져온 매를 분질러 봐라. 똑똑 분질러지. 하나씩 분질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몇 개? 하나씩 모은 5개를 주면서 너 한번 분질해 봐라. 5개를 한 번에 분질 수가 있냐 없냐? 없죠. 마찬가지야. 그래서 기업의 목표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동시다발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순차적으로, 축차적으로. 그걸 뭐라고 그래? 영어로는 시퀀셜. 시퀀셜. 그래서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고 또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뭘 해야 된다고? 시퀀셜하게 해야 돼. 시퀀셜하게. 시퀀셜로 해야 돼. 맞아면 뭘로 하지 말고 동시다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동시다발로. 알겠죠? 동시다발로. 그 다음에 이제 이 3의 1의 3은 뭐냐? 시나리오 기반 전략 수립이다.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뭐를 설정해야 된다고? 시나리오. 시나리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한국하고 뭐야? FTA가 발효됐다고 가정을 하고 또는 어떤 시나리오가 많겠냐? 뭐 환율이 맞으면은 뭐 지금 얼마냐? 1,050원쯤 가냐? 환율 얼마인가 봐. 빨리빨리 이놈아. 1,100. 1,110원. 그러면 이제 환율이 얼마까지도 갈 수 있어? 1,200원까지 갔을 때 어떤 전략을 수립하겠느냐? 또 한참은 얼마야? 뭐 900 얼마까지도 내려간다 막 이렇게 얘기도 했잖아. 그런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는 거지. 그러니까 환율이 1,150원, 1,100원, 1,050원, 1,000원, 950원. 이때 어떤 전략을 세울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야, 시나리오. 그래서 불확실한 시대에 경영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도출된 전략 기회들을 환경 요인에 따라서 조합, 실행, 용이를 높이는 방안.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어디 이렇게 갔을 때 상대가 어떤 전략으로 나올 거를 대비해서 내가 이제 시나리오를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대응 전략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시나리오 전략. 그래서 말하면은 기업이 처한 경영 환경의 유생 내생 변수의 정의.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유생 내생 변수의 가능한 변화에 대해서 기술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이제 CPX 거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하면은 시나리오 1, 2, 3, 4. 그래서 시나리오 1일 때는 어떤 게 좋고 시나리오 2일 때는 어느 게 좋고 시나리오 3일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 그래서 군대 같은 데도 전번에 얘기한 대로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아까? CPX를 건다고. CPX. 요새 너희들 민방위 훈련도 그런 걸 하지 않냐? 맞으면 적군 비행기가 우리 빌딩에다가 뭐 어떻게 해서 불이 났다라든지 뭐 이렇게 민방위 그 상황을 부여하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어느 기업에 갔을 때 진단하러 갔을 때 그 기업에다가 상황 부여를 하는 거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게 이제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하는 거.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립된 전략적 기조화에서 실행 성과 극대화, 자원 투입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펙티브니스하고 에피션시. 너희들이 이펙티브니스는 설명을 했죠? 이펙티브니스는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효과. 에피션시는? 효과는 다르다 그랬죠? 효율은 뭐야? 인풋분의 아웃풋이고, 효과는 아웃풋만이고. 그게 이제 미국 애들은 무슨 경영을 하냐? 효과 중심 경영을 해. 동양은 효율. 왜? 자원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막 저 정도는 알아야지만 이게 맞으면 효율이라는 건 뭐야? 인풋 자원분의 아웃풋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원이 없으니까 맞으면은 미국 애들하고 효과로 경쟁하면 안 돼. 우리는 효과로 경쟁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효율이지, 효율.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실행 우선 분야를 선택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MEC라고 그래. MEC 요거 꽉 외워.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 Exhaustive. 이게 mutually 상호간에 배타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합적이고 소모적인 거.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은 이제 중복성과 의존성을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 요놈아 앞에 왜 4대강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거니? 4대강 공사 왜 하면 안 되냐? 중복성과 의존성이 안 돼서. 그게 아니고 4대강 공사 자체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을 수 있고 좋-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좋다고 보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하셨으니까 좋다고 보고 그런데 왜 하면 안 되는 거냐? 중복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해? 딴 거를 했으면 더 좋을 수 있는 그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알았냐? 그걸 뭐라고 한다고? 기회비용.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연엄아, 너 회사 가면은 네가 월급 얼마 받냐? 7천만 원. 너 같은 놈을 누가 7천만 원 주겠어? 그냥 한 3,500이나 4천 주겠지. 그치? 근데 너를 왜 4천 주냐? 더 잘할 수 있다는 기회비용 때문에. 응? 왜 너를 4천 줘? 그 정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서 주는 거야. 네가 무슨 가치가 있어?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기회비용. 없는 거보다. 왜 제가 없는 것보다 나을 정도는 아니지. 너 얼마 이 과대표를 뭘로 알아? 싸. 저자 끝에 왜 얘를 4천만 원 줘야 되냐? 너희들이 경제를 몰라서 그래. 이놈이 4천만 원 안 주면 어떠냐? 이제 안 주면 우리 회사에 안 들어올 테니까. 그리고 왜 얘한테 4천만 원을 줘야 되냐면 이놈이 딴 데 가서 얼마를 벌 수 있는 놈이야? 4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4천만 원을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서 얘가 뭐를 잃어버린 거야? 4천만 원 벌 기회를 잃어버린 거에 대한 보상이야. 이걸 우리가 그래서 이게 기회비용이라고 그래. 알겠니? 월급은 그게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가치가 있어서 월급 주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중국 가면 얼마 받냐? 1,000만 원. 그잖아. 중국 가면은 요런 놈 1,000만 원밖에 안 주잖아. 왜? 1,000만 원만 줘도 안 나가니까. 안 나가니까. 그잖아. 근데 미국 가면 얼마 줘야 되냐? 저런 애들. 한 1억 원 줘야 되잖아. 1억 원 줘야 안 나가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월급이나 이런 게 무슨 비용 성격이 있다고? 기회비용 성격이 있어. 기회비용 성격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내한테 진단 이런 걸 배우면서 이런 그 왜 지금 너희들한테 경제 막 이런 걸 많이 가르치지 않냐. 근데 이제 너희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좀 식견이 트이고 이렇게 폭이 좀 넓어져야 돼. 알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왜 월급을 받아야 되느냐? 기회비용 때문에 그래. 기회비용. 절대적 가치이기보다는 상대적 가치야. 왜냐면 얘 정도가 딴 데 가면 4천만 원 받으니까 우리도 4천만 원을 줘야 얘가 여기 붙어 있지. 내가 얘 2천만 원밖에 안 주면 이놈이 어떠냐? 딴 데로 도망가 버리잖아. 그래서 그 기회비용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상호 배타적이다. 익스클루시브. 여기에 근무함으로써 저쪽에 근무할 뭐를 잃어버리는 거야? 이건 이제 이걸 뮤추얼 익스클루시브. 상호 배타적이지. 이게 여기에 근무하면 여기를 잃어버리니까 상호 배타적이고 이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전략적 실행 우선 분야를 선택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수행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 가치 이렇게 봤을 때 가치는 높고 수행 가능성은 용이한 이런 분야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우리 이제 이런 거를 레이더 차트로 그릴 수도 있고요. 레이더 차트. 레이더 차트라는 건 이런 걸 레이더 차트라고 그러죠.
레이더만 같이 그리는데, 이게 이제 이 세상은 요놈아 어때야 좋은 거냐? 이 세상은 어때야 좋아? 내가 지금 계속 너희들한테 선문답하는 게 어때야 좋아? 원만 구족해야 돼. 원만 구족해야 된다니까. 원이 꽉 찬 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이더 차트를 그리면 어떻게 나타내야 돼? 이렇게 원으로 나타내야 돼. 그래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야지. 원만. 원이 꽉 차서 부족함이 없는 구족한 거. 원만 구족.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 보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동그랗게 나타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될 건 BSC, Balanced Score Code. 이거 설명한 적이 있냐? 없죠. BSC 이건 꼭 기억해줘. Balanced Score Code. 이 바란스라고 하는 거. 요놈아, 부부간에 왜 싸우냐? 결혼해서. 밸런스가 어떻게 안 맞아? 어떻게 안 맞아? 상호보완 못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부부간에 이제 왜 싸우냐 하면은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가 충돌하면서 싸워. 남편은 어떡하냐? 야, 이거 저축을 해가지고 우리 노후에 잘 살자. 여자는 나중에 먹겠다고 굶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뭐 가지고 싸우냐면은 이제 두 사람이 월급이 1,000만 원이야. 둘을 모으면 1,000만 원이야. 그랬을 때 이제 너는 한번 물어보자. 너는 얼마쯤 저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지금 결혼해서 둘이 500만 원씩 벌어서 1,000만 원을 벌었어. 얼마 정도 저축해야 돼? 80%. 1,000만 원을 벌었는데 85만 원? 80%, 800만 원. 800만 원을 저축해야 된다. 근데 너 와이프는? 20%. 근데 너 와이프는 50%만 저축하고 50%는 쓰자. 그러면 이제 충돌이 나는 거야.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의 그 충돌이야. 그리고 이제 거꾸로 어떤 여자는 어때요? 그냥 100만 원만 쓰고 900 저축하자는 여자와 남편은 900 쓰고 100만 원만 저축하자는 이제 남편이 둘이 결혼을 하면은 이게 이제 충돌이 나. 이게 충돌이 난다. 그럴 때 BSC를 쓰라는 거야. Balanced Score Card. Balanced Score Card. Balanced Score Card는 어떻게 하냐면은 네 가지의 기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의 기본 시각. 첫째 시각은 뭐냐면은 재무적 관점. 그 다음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그 다음에 학습 성장 관점. 네, 이 네 가지로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보면은 이제 이런 거지. 뭐냐면은 이제 그 월급쟁이 사장 같으면은 어디에다가 치중하겠냐? 지금 이윤을 많이 내는 쪽으로 가요. 그래야 이제 자기한테 말하면 이제 그 보너스도 받고 이러니까. 월급쟁이 사장은 재무적 관점에다가 관심을 둬요. 직원 교육 하냐 안 하냐? 안 해. 왜냐면 직원 교육 해가지고 해놔봤자 내한테 걔가 써먹는 게 아니라 다음 사장 때나 써먹잖아. 이게 종업원 교육은 안 하려고 그래. 이런 건 장기적 관점이지. 알겠지?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은 좀 시키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재무적 관점은 단기, 고객 만족은 중기, 이거는 내부 프로세스는 장기, 요거는 초장기. 종업원 교육시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회사 같은 데 가보면은 오너들은 뭐를 하냐? 인재 제일주의 해가지고 말하면은 종업원의 뭐 10%를 외국 유학을 보낸다든 이렇게 보내잖아. 그런데 지금 경영자는 어때? 그렇게 해봤자 자기한테 어때요? 인건비만 많이 들어가고 자기한테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 같은 걸 안 시키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똑같이 밸런스를 주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게 그게 뭐라고? BSC 관점이야. 알겠죠? 바란스드 스코어 카드. 바란스드 스코어 카드. 야, 그냥 재미로 한번 물어보자. 저 앞에서부터. 월급의 몇 프로를 저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짜짝서부터. 빨리빨리. 몇 프로? 너는? 70.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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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야, 이놈아, 월급 60% 저축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싸우는 거야. 부부간에 싸우는 게. 어느 정도가 이상적인가요? 어? 어느 정도가 저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저축하는 게 좋냐? 항상 너희들이 알겠지만 80대 20론 내가 그러잖아. 80대 20론. 항상 그게 이제 공기의 그 비율 아니야. 80대 20론이. 20%를 저축하라. 20%를 저축하고 80%를 쓰고. 그럼 나중에 그럼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요? 20%가 닭 팔아 치킨 팔아. 옛날 지금부터 20%씩 저축해 놓으면 몇 살까지 저축한다고? 75세까지는 돈을 벌어야지. 그래갖고 25년. 너희들이 지금 100세 수명시대가 되면은 100세 수명시대가 되면은 75세까지 벌어야 돼. 요놈아, 안경 쓴 놈. 100세 수명시대는 축복이냐 재앙이냐? 재앙이지. 재수 좋으면 80에 죽는 거고 재수 더럽게 없으면 100살까지 사는 거야. 왜 재앙이냐? 할 게 없으니까가 아니고 아버지가 100살이면 아들 놈은 몇 살이냐? 75세잖아. 75세가 100살을 봉양할 수 있냐 없냐? 없어요. 그러면 나의 100세 노후는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너희들 가만히 생각해봐. 100세 때까지 자기 노후를 책임을 지려면 몇 세까지는 벌어야 돼? 75세까지는 벌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야. 엄청난 재앙이라고. 75세까지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25년 그러니까 잠깐만. 그 얘기는 너희들한테 이게 중요하니까 그 얘기는 잠깐만 하자. 미안하다. 잉? 이게 내가 만든 그 인생의 그 사계야. 이건 너희들 이거 꼭 외워. 인생의 사계. 이제 100년 수명이니까 몇 년씩을 봄, 여름, 가을이 몇 년씩? 25년이지. 25년. 그래갖고 이제 100세까지 산단 말이야. 그러려면 25년 동안은 너희들이 뭘 해야 돼? 학테크, 공부를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50세까지는 뭐를 잘해야 돼? 직업을 잘 선택해야 돼. 업테크. 이때 이제 잘한 다음에 75세까지 뭐를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재테크를 해야 돼. 그래갖고 이제 100세 때 이제 75세 이때만 노는 거지. 겨울이고. 이때는 가을이고. 이때는 여름, 봄, 여름, 가을인데 이때는 뭐를 잘해야 돼? 신테크. 하느님을 잘 선정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75세 때까지 돈은 얼마는 있어야 돼? 현찰이? 5억. 왜냐하면 1년에 2천만 원 하더라도 25년 먹고 살려면 그때는 뭐가 없으니까 이자가 없으니까. 지금 일본이 무이자잖아. 그러면 얼마를 모아야 돼? 5억의 현찰이 있어야 돼. 75세 때까지.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뭐는 되어 있어야 돼? 장로. 75세 정도 먹었으면 장로라도 해야지. 가서 집사나 뭐 초보하면 안 되잖아. 75세면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그림이야.
이게 Z.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 같이 돼요. 일본 남자들을 일본 여자들이 뭐라고 한다고? 젖은 낙엽. 신발에 붙어서 안 떨어진다. 이게 뛸라게도 젖은 낙엽. 그 다음에 여보 나도 줘. 집에 우두커니 앉아있어요. 그러면 부인이 뭐라고 그래? 여보 나 슈퍼 갔다 올래요? 뭐 뭐라고? 여보 나도 줘.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 변기 조절이 안 돼가지고 여기다 이제 변기를 더럽힌다고 혼나니까 나 앉아서 쉬려는 놈이 일본에서 3분질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일본에서 제일 겁나는 게 뭐야? 남편이 퇴직할 때 뭐야? 이혼 신청해가지고 퇴직금 반 나눠서 먹튀. 이거 황혼이혼이라.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지금 어디 와 있냐? 남이섬에 지금 배용준이 만나러 와 있잖아. 이제 이게 지금 이제 큰일 나는 거지. 너희들이.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뭘 해야 된다고? BSC. 뭐 해야 된다고? 바란스드 스코어 코드. 그래서 지금 현재 잘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언제? 75세 이후에 75세 이후도 노후 준비를 지금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바란스드 스코어. 바란스드 스코어 코드는 어떻게 하자는 거야? 현재, 내일, 그 다음에 먼 미래. 이거를 뭘 해야 된다고? 바란스를 이렇게 이루어서.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도 돈을 잘 벌어야 되지만 영원히 잘 벌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직원 훈련도 시켜야 되고, 맞으면 설비도 새로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런 게 있다고. 회사 같은 데 이제 가서 보면은 흑자를 내요. 그런데 망할 회사가 있어. 뭐냐? 불효불급한 돈은 하나도 안 써. 설비도 그냥 뭐 페인트 칠도 안 하고 막 하면서 돈만 벌어. 그러면 그 사람이 사장일 동안에는 흑자가 나겠지. 그렇지만 다음에 가면 어때? 기계가 녹슬고 기계가 다 망가지고 직원 교육은 하나도 안 시켜놓고 그러면은 회사가 망하는 거지. 이게 망하는 흑자가 있고 맞으면 흥하는 적자가 있고 그래요. 이게 지금은 좀 어렵지만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하고 종업원 교육도 시키고 연구개발도 하고. 요놈아 여기 왜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좋은 점은 많지. 전문 경영인은 뭐 전문 지식이 있고 하니까 좋은 점은 많은데 왜 가장 나쁜 점이 뭐냐?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면 제일 나쁜 점. 자기 전문 분야에 아니고 뭐를 안 해? 미래에 대한 대비를 안 그래, 장기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있을 때만 빼먹을 생각을 하지 절대로 장기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너는 뭐를 해? 자기 거니까. 자기 거니까. 이게 말하면 미래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고 뭘 하는데 전문 경영인들은 저 있을 때만 빼먹으려고 그러지. 이게 말하면 그 농사를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너희들 소작 주면 어떡하냐? 이제 땅을 소작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퇴비 같은 걸 하냐 안 하냐? 안 해요. 뭔만 해? 그냥 금비, 그냥 이런 화학비료만 써가지고 그때그때 소출만 빼먹을 생각을 하지. 이렇게 이거를 잘 하라고 만들어낸 도표가 무슨 도표? BSC. BSC가 뭐라고? 바란스드 스코어 코드. 바란스드 스코어 코드는 현재. 자, 네 가지인데 뭐라 해서 첫째가 재무적 관점, 두 번째가 고객 관점, 세 번째가 프로세스 관점, 네 번째가 학습, 종업원 교육, 훈련, 인사관리적 관점. 이제 이걸 또 딴 말로 하면은 재무적 관점, 판매 관리적 관점, 공정 관리적 관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야? 인사관리적 관점이죠. 알겠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회사 같은 데 갔을 때 이 소스를 어떻게 해야 된다? 4개로 나눠야 돼. 이게 회사가 좋은 회사, 어떤 회사? 자, 좋은 회사, 어떤 회사? 밸런스가 있는 회사. 자, 좋은 회사, 어떤 회사? 우선 사람을 키워주는 회사. 알았죠? 이게 벌써 미래에, 한참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지. 그래서 이제 삼성의 뭐야, 인재의 삼성,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어떤 회사에 가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어떤 회사? 사람을 키워주는 회사. 그게 중요하죠. 우선 이렇게 월급 많이 주는 것보다도 너희들 자체도 지금 어린데 뭘 이렇게 월급 많이 받아서 뭐 하니? 그렇지만 너희들이 뭐 하는 게 좋아? 너희들 스스로가
이렇게 키워주는 회사. 그래서 그 회사에서 한 3년만 근무하면 경영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일가견을 갖는 회사. 이런 것들이 좋지. 이 학생들은 어느 회사? 어디 가는 게 좋아? 너희들은 외국인 컨설팅 회사 가는 게 좋아. 왜냐하면 외국인 컨설팅 회사 가면은 한 3년은 어디다가 미국의 맥킨지면 맥킨지한테 파견시켜가지고 거기서 교육시켜주지 않냐. 이제 이런 거.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왜 외국인 회사 가지 말라고 그러냐? 사우디. 왜 또 사우디야 또 갑자기. 이제 너희들이 외국인 회사는 나중에 어때요? 언제 도망갈 줄 모르지 않냐 그놈들은. 뭐 맥킨지 그러면 언제 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튀면 시집가면 되잖아. 근데 남자들은 튀면 어떡하냐? 장가 가서 어떡할 거야 너? 아니 여자는 또 딴 취업할 때가 있잖아. 근데 남자들은 그래서 남자들은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중요하고 여자들은 우선 당장 이렇게. 그리고 외국인 회사는 첫째 중요한 게 뭐야? 남녀 차별을 안 하지 않냐. 우리나라 회사는 남녀 차별을 많이 한다고. 근데 외국인은 뭐 맥킨지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남녀 차별 안 하고 그다음에 외국 가서 교육도 시켜주고 교육 다 받고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또 튀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남자는 왜 그게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에? 남자는 왜 그게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뭐가요? 남자도 그냥 3년 있다가 튀는 게 왜 안 되는지 다른 같은 산업 내 다른 데로 그런데 그 여자들은 첫째는 이 어학적 능력이 남자보다 월등하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적응 능력이 훨씬 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미안하다, 여자들 미안한데 이 여자들이라는 게 이게 생태적으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여자들이 미군 따라서 미국으로 시집을 가지 않냐 혼자. 근데 여자가 훨씬 담대해. 남자는 혼자 미국 못 가요. 근데 그 여자 따라서 미국 못 가는데 여자들은 남자 따라서 그냥 유학까지 가고 막 그냥 외국 가고 막 시집도 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리고 요새 너희들 보면은 알지만 저기 어디냐 방글라데시 여자가 남자 하나 보고 한국으로 오지 않냐. 남자는 그렇게 못해. 훨씬 여자들이 그 외국이라든지 이런 문물에 적응 능력이 남자보다 월등 나요. 이 남자애들은 그렇게까지 적응 못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이제 또 여자들을 약간 좀 무시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자들은 이제 사장까지 올라갈 일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외국 회사 가도 되는데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회사 가면 사장해야죠. 사장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회사보다는 어때? 한국인 회사에 가면 사장 될 가능성이 있는데 외국인 회사에 가면 어때? 사장 될 가능성은 없잖아.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어때요? 우선 빨리 뽑아 먹고 그냥 지금 이렇게 어렸을 때 뽑아 먹고 그냥 이렇게 튀면 되잖아. 근데 남자들은 서스테이너빌리티 아주 그 지속 가능성이 훨씬 중요한 직업이라고 직업 자체가.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는 한국계 외국인 회사는 언제 튈지를 어떻게 아냐? 그것들이 언제 튈지를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서 한미은행 튀었잖아. 시티은행 곧 튄대잖아. 그 언제 튈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안 된다는 거야. 외국계 회사들이 언제 튈지를 모르잖아. 삼성전자는 그렇게 튈 일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좀 미안하다. 여자들은 뭐를 중시하라고? 현재 가치. 남자들은 미래 가치.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 회사는 미래 가치는 없어. 현재 가치는 좋지. 현재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월급도 많이 주고 쟤네들 가면은 한 5, 6천 원 받을 거야. 저렇게 생겼어도 다. 저것도 다 5, 6천 원 받는다고 외국인 회사에 가면은. 맥킨지나 뭐 이런 데 가면 쟤네들 다 5, 6천 원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쟤네들이 월급이 안 올라. 외국인 회사는 그냥 이렇게 이제 5천 원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요. 한국 회사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가능하면 외국계 회사 안 가는 게 좋고 뭐 또 갑자기 수업하다가 뭐야? 다른 더 높은 직급을 계속 이렇게 이직하면 되지 않습니까? 뭘로? 이게 시간이 좀 지나도 어느 기업에 있다가 경력 쌓고 또 더 높은 직급의 스카우트 지기가 들어오면 그런데 그게 이제 네가 미국식 얘기야. 미국은
평생 직업 개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직장이요. 평생 직장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안 되냐면은 이님이 회사를 한 3년에 한 번씩 옮겼지 않냐?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 이놈 인간성이 더럽게 나쁜 모양이다. 한 직장에 가서 3년도 못 붙어 있고 맨날 옮기는 거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너희들이 이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외국은 어떡하냐? 이게 처음에 이제 IBM 들어갔다가 맞으면은 거기서 자제를 해. 그러면 휴대백화대의 자재과장으로 가. 그 다음에 또 휴대백화대 자재과장을 하다가 또는 뭐 애플의 자재부장으로 가. 그래가지고 이건 무슨 직업? 평생 직업이야.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옮길수록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겨. 근데 한국은 그님이 철새. 우리는 철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또는 뭐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양은 냄비. 그리고 인간성이 더러운 놈. 뭐 이런 식으로 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직장을 자주 옮기는 게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보면 이 교수라는 게 얼마나 무능하냐. 나도 이 한양대학에 33년을 근무했는데 얼마나 무능하면 한 대학에 33년씩 있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대단하게 쳐요. 한 직장에 33년이 있었다고. 미국 같으면 어때요? 근데 이제 한국하고 미국이 다른 게 미국은 대학 교수들이 좋은 대학으로 이렇게 막 옮겨가 이렇게. 그런데 이제 미국은 왜 그게 가능하냐면 자식 새끼들을 데리고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우리 석박사 애들 한 20명 데리고 있지 않냐. 그러면 내가 서울대학으로 가면은 얘네들이 다 서울대 학생으로 데리고 갈 수가 있어. 미국은. 그러니까 데리고 가요. 근데 한국은 우리 새끼가 한 20명 있어요. 그래갖고 석사 박사를 하는데 내가 옮겨가 버리면 이것들은 완전히 고아가 돼가지고 이제 나보고 그 개새끼 저 혼자만 살라고 도망갔다고 이렇게 욕할 거라고. 그잖아. 그래서 한국하고 외국은 이렇게 옮겨갈수록 좋은데 한국은 옮겨갈 수가 없어. 이 자식 새끼들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외국하고 한국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못 모르는 놈들이 왜 외국은 이러는데 왜 우리는 안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문화가 있잖아. 어쨌든.